자, D&D 파마텍 주주님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정승환 전문가입니다. 현재 시각 오후 2시 지나가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경기 방어주들이 어느 정도 좀 강한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강세를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요, 이 제약 바이오 섹터가 가장 큰 하락폭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최근 들어서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던 삼천닭 제약과 RG노믹스가 이제 하한가와 좀 폭락이 연출되면서 좀 이런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삼천닭 제약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 발발 후에도 강세를 보여줬던 종목인 만큼 제약 바이오 섹터에 대한 좀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D&D 파마텍 역시요, 오늘 강한 하락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최근에 강한 지지가 나와줬었던 이 7만 원 구간이 이제 이탈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전쟁 발발하고 나서도요, 한번 이제 7만 원 구간에서 강한 지지가 나온 적이 있었고, 이제 지난주 역시 7만 원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다는 점을 보고 나서 여러분들께 7만 원 지선을 좀 강조해 드렸었죠. 하지만 오늘 약세를 통해서 이 7만 원 구간을 이탈하게 됐습니다. 이제 큰일 난 거 아니냐, 빨리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그 부분 제가 짚어 드릴 겁니다. 일단 D&D 파마텍은요, 1월 중순부터 제가 강조해 드려 왔습니다. 이제 주가가 신고가를 돌파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옆으로 파동을 보여주고 있는 이제 박스권 행보를 보여줬었는데, 1월 중순부터는요, 이 파동의 상단 부분과 하단 부분이 이제 조금씩 낮아지는 우하향 파동을 그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향 추세에 접어들었다. D&D 파마텍의 주가 하락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한번 제가 주의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이 7만 원 구간을 이탈하면서요, 이 우하향 파동의 하단 부분을 일단은 좀 더 지지선으로 작용될 수 있기를 좀 기대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주가 흐름을 봤을 때는 한 6만 5천 원 부근에서 한 6만 3천 원 부근쯤에서 우하향 파동의 하단 부분 지지를 받아주면서 주가가 상승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현재 위치에서 좀 주가가 좀 높은 위치에서 매수하신 분들은요, 아직까지는 뭐 당장 매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일단은 뭐 좀 더 하단 부분에서 비중을 늘려가면서 평단가를 늘려서 최대한 손실을 막고요, 나중에 기술 이전 이슈가 나왔을 때 이제 데일리 파마텍에서 주가 강세가 나왔을 때 수익을 크게 챙겨 나갈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절대 이제 위기다, 이제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제 D&D 파마텍을 더 좋은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D&D 파마텍의 주가 하락 시에도요, 조금은 더 편안하게 시장을 좀 모니터링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어제 D&D 파마텍에서 주주총회가 있었죠. 그 주주총회 관련된 내용 제가 정리해서 왔으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해당 내용을 보시면 주주총회 내용을 핵심 정리해 놨고요. 첫 번째 내용부터 보고 가시면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현재 D&D 파마텍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죠. DD01의 48주 데이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48주 데이터는 이제 5월쯤에 발표될 예정이다라고 하고요. 이 48주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기술 이전의 계약금 규모가 결정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아요. 일단은 뭐 이슬기 대표는요, DD01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자신감을 보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현재 D&D 파마텍이요, 주가가 주춤하고 있는 이유가, 물론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현재 시장이 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도 맞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기술 이전 이슈가 나온 기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오늘 한가가 나오고 있는 삼천닭 제약 역시 독점 계약했었고요. 알테오젠과 뭐 또 G2G 바이오가 있겠죠. 근데 이 기업들이 최근 들어서 물론 뭐 시장 흐름이 좋진 않았지만 기술 이전 이슈가 나오고 이제 주가 급락이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계약 조건이 좀 생각보다 기대에 못 미쳤다, 이런 이슈들이 많았고요. 그렇다 보니까 D&D 파마텍 역시 이렇게 DD01의 기술 이전 이슈를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지, 또 이렇게 오래 기다렸는데 주가 급락에 대한 또 리스크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D&D 파마텍의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와주면서 최근 주가 역시 좀 주춤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시장이 걱정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임상 이상 48주 결과에서 간섬유화 개선 데이터가 기대만큼 잘 나올 수 있을지가 첫 번째 관건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임상 인원이 적어서 이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임상 인원이 100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100명으로 진행을 했는데 만약에 그 중에서 한 명이 부작용이 나왔어요. 그럼 부작용률이 몇 프로입니까? 1%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D&D 파마텍이 실제로 이렇게 진행을 했다는 건 아니고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이제 10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100명으로 진행하는 시험을 10명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제 1%의 부작용을 가지고 있는 약물이 이제 10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변수가 있겠죠. 이제 10명 중에 이제 운이 안 좋게도 한 명이 부작용이 나왔다. 그럼 이제 표면상으로 보이는 부작용률은 10%입니다. 이런 식으로 임상 인원이 적어서 나오는 변수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임상 데이터가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이제 글로벌 빅파마가 DD01의 기술 이전을 고려할 때 임상 인원이 적어서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지, 이제 임상 인원이 적어서 오히려 더 데이터가 좋게 나온 게 아닌지 이런 의심이 또 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DD01에 대한 데이터가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을지가 두 번째 관건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내용을 보시면 임상 인원이 적어서 나오는 이 통계적 유의성 확보에 대한 우려를 좀 해소시켜주는 D&D 파마텍의 메시지가 있었다라고 해요. 보시면은 이제 현재 회사는요 이제 섬유화 개선 수치 자체를 더 중점으로 보고 있고요. 임상 인원이 적어서 나오는 아까 말씀드린 뭐 부작용률이라든가 이 통계적 유의성 확보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뭐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경쟁사들 역시 임상 이상에서 통계적 유의성 확보에 실패한 사례가 있었고 이후에 임상 3상이나 승인 단계에서 성과 낸 경우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현재 단계에서 이 부분을 뭐 중점으로 볼 필요는 없다.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D&D 파마텍이 강조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하자면요. 뭐 통계적 유의성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제 DD01의 실제 섬유화 개선 데이터 크기라는 해석입니다. 뭐 부작용률이 좀 변수로 인해서 이 임상 인원이 적어서 나오는 변수로 인해서 좀 안 좋은 데이터가 나오더라도 그냥 뭐 실제 섬유화 개선만 잘 나오면은 숫자만 강하게 나오면은 시장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이제 D&D 파마텍의 전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내용을 보시면 이제 DD01이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오면은 성공적인지에 대해서 뭐 정리해 놨고요. 해당 내용은 이제 삼성증권에서 만든 이제 DD01의 성공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이제 해당 내용을 이제 좀 캡처해서 기록해 놓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섬유화 악화가 없는 메시 해소가 55% 이상, 메시 악화가 없는 섬유화 개선이 40% 이상 나올 시에는 서프라이즈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서프라이즈 데이터가 아니더라도 이 40% 이상, 30% 이상만 나오더라도 충분히 DD01의 성공적인 임상 이상 48주 데이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뭐 지금 당장 통계적 유의성 확보가 부족하더라도 데이터 자체가 강하게 나오면은 D&D 파마텍의 주가에는 크게 긍정적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고요. 뭐 일단은 뭐 우리 입장으로서는 이 DD01의 48주 데이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슬기 대표를 보면서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어떤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볼 수밖에 없죠. 근데 현재 이슬기 대표의 뭐 말투라던가 여러 가지 이제 발언을 보면은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DD01의 매시 개선 또는 섬유화 개선 방향성이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뭐 이슬기 대표가 D&D 파마텍의 주가 방어를 위해서 뭐 고의적으로 좀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뭐 다만 이게 뭐 성공을 확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단은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거는 이슬기 대표의 스탠스를밖에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이슬기 대표는 좀 더 긍정적인 자신감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해석이 가능하고요. 일단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합격성 기준은 삼성증권 데이터에서 볼 수 있듯이 섬유화 악화가 없는 메시 해소는 40%, 메시 악화가 없는 섬유화 개선은 30% 이상만 나오면은 좀 합격선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서프라이즈 데이터를 만약 기록한다면 이제 베스트 인 클래스 수준으로 볼 수 있다라는 해석이고요. 이제 이 베스트 인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같은 약 계열에서 가장 좋은 안전성을 가지고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는 약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서프라이즈 데이터를 공개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D&D 파마텍의 주가는 이제 몇 번의 상한가를 기록할 수 있을 정도의 큰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와,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요.
최근 들어서 뭐 D&D 파마텍이 뭐 1,500억 규모의 전환 사채도 진행하고 있고요. 이렇게 계속 자금을 조달하면서 향후 추가 모멘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DD01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무기를 만들어 주고 있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하이자의 경구용 비만 치료제 관련 추가 데이터가 공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뭐 이중 작용제, 삼중 작용제 관련 후속 임상을 기대하고 있고요. DD01뿐만 아니라 NLY02 역시 기술 이전 가능성을 제가 예전 영상부터 강조해 드렸었죠. 해당 내용 역시 부각이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자금 조달을 하면서 신규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D&D 파마텍이 DD01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주가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께 지금 현재 주가가 무너지고 있다 하더라도 D&D 파마텍을 매도하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뭐 최근 주가가 약했던 이유는요. 중동 전쟁으로 인한 뭐 시장에 좀 무너지고 있는 상황 역시 가담을 하고 있고 화이자 관련된 이제 언급이 좀 시장 기대보다 적었다는 점 그리고 DD01의 데이터 중에서도 특히 통계적 유의성 확보 실패의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도 아직까지는 완전히 해소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D&D 파마텍의 주주총회 최종 결론으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주총에서는요 대표가 생각보다 많은 힌트를 줬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신규 파이프라인, 추가적인 모멘텀과 DD01의 48주 임상 데이터 이쪽 부분에서 많은 힌트를 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 이슬기 대표가 자신감이 살아 있습니다. 작년에도요 이슬기 대표가 자신감을 보여주면서 25년 주주총회가 기억이 나는데 그 주주총회 이후에요 주가가 D&D 파마텍의 주가가 10배 가까이 상승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역시 이슬기 대표가 자신감을 잃지 않았다라는 부분에서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모멘텀, 아까 말씀드린 신규 파이프라인 역시 추후에 공개가 된다라면 D&D 파마텍의 주가 상승에 크게 트리거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D&D 파마텍뿐만 아니라 뭐 제약바이오 시장 전반적으로 무너지고 있다 하더라도 현재 주가에서 공포보다는 좀 더 기대감을 가지고 D&D 파마텍을 좀 더 믿어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물론 뭐 최근 들어서 D&D 파마텍이 뭐 7만 원 지지선도 이탈을 했고요. 계속 흘러내리는 모습 연출되고는 있지만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부터는 충분히 DD01의 48주 임상 데이터를 기대하면서 그 기대감으로도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 재료의 사정거리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만 더 D&D 파마텍을 믿고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주주총회 관련된 내용 정리하다 보니까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 D&D 파마텍 주주님들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D&D 파마텍이 주가 계속 하락하고 있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힘들고 지치실까봐 4월 달부터는 좀 특별한 걸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 준비했으니까요. 놓치지 않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좀 더 긍정적인 내용이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